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국선도 수련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중기단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선도를 학문으로 치게 되면 단학이라고 하는데, 이 단학이라고도 하고 단리학이라고 한다고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리학, 단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체의 원리와 플러스 역학의 원리, 이것이 합쳐진 것이 단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인체는 정기신, 우리 몸에서 있는 정기신의 원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 역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상당히 잘 아실 거고요. 음양오행,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역학을 갖다가 이 인체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학문이 단리학이다 보니까 국선도를 설명할 적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학이. 그래서 중기단법을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이 역학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이제 중기단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게 되고, 수련하시는데도 이것을 이제 마음에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차례 중기단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요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역학에 대해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아주 근본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역학은. 제가 설명을 쭉 하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역학을 조금 이해를 먼저 좀 하시고, 이 역학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학문입니다. 평생을 해도 다 못한다 할 정도의 학문인데, 제가 지금 요 한두 시간 내에 이것을 설명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지만, 이 국선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서 대입을 시켜서 수련법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이제 제가 하려는 목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역학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도가 높으신 분들께서 이 현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됐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분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이것을 다 경험해가지고 현재 상태로다가 오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시점부터 쭉 유추해 가지고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 이제 나중에는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나와 가지고서 학문이 이제 딱 이루어져서 이제 역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요 위에 부분, 여기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선도 이론에서 선사님께서 쓰신 삶의 길 책에 있습니다. 그 삶의 길 책에 보면은 도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김풍기 도인께서 이렇게 수련을 하시다가 터득한 것을 스승님한테 이렇게 대화로다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우주 태초에 절대적인 무의 상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순수 한국말로 이것을 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절대적인 무예요. 절대적인 무에서 이제 차츰차츰 변화가 되지 않았겠나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눠가지고요. 하나, 그 다음에가 앞, 그 다음에 앙, 그 다음에
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네 단계의 변화가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무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조금 더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곳은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될 적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숨을 끊어지면서 죽을 때 소리를 아주 묘하게 낸다 그러는데 그 소리하고 이 소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화에 보면은 사람이 본래 왔던 곳으로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고자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죽을 때 그렇게 저절로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소리라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뭔가 서서히 소생의 기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무에서 조금씩 변해서.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것은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나타내는 그 소리,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단계를 거쳐 가지고 뭔가 형체가 서서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홀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음입니다. 자, 이 음에서부터는 이제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요것도 그런데 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음이 아니고 무입니다. 여기도 무지만 여기는 거의 절대적인 무에서 변화가 됐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상대적인 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겼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요 나누어지는 데를 그 옛날 중국 성현 중에 이제 열자라고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요 부분부터 또 네 단계를 나눠 놓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나눴냐면은 역초시소라고 해가지고 역초 시 소 이게 뭐냐면 이제 태역, 태초, 태시, 태소라는 것입니다. 태역. 이 태역은 기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기생전. 자, 이것은 이제 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형태가 생기는 그 안에 이제 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 형태의 질이 생긴다 그래서 요 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제 음과 양이 생기면서 태극의 형상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기생전이라고 하는 이때가 이제 김풍기 도인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견주어 보게 되면은 이 이전을 말합니다. 이 이전이고요. 태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인 무가 나오는 것이 이제 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요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형태가 생기고 질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홀이 생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많이들 이해하시죠? 그것은 태극 모양. 그래서 태극에서 우리가 태극기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양과 음이 서로 막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합쳐지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태극이 생긴 이후에 서서히 모든 만물이 음과 양이 갈라지면서 이제 계속 이 태극에서 다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기에서도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 이것이 이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삼라만상을 만들어졌다. 삼라만상을 구성하게 됐다라고 해서 책으로다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주역이 책이 되는 것이고, 그 주역괴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또 원리가 그 안에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질과 외형,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옛날 성현분들이 지금 있는 현상계를 가만히 놓고 볼 때 왜 이렇게 되어 있나라는 것을 이제 추측해서 올라가서 가장 최초에는 절대적인 무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4단계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이제 기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또 열자라는 분이 태역 초, 시, 소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서 또 4단계를 또 나눠 놨는데 그 4단계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기가 생기기 이전이고 그 이후에 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형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형태 안에 이제 질이 생겼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음과 양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양의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당연히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긴 이후에 이 작용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요 안에서도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계속 분화 발전하면서 삼라만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 말고 이제 여기를 다루겠는데요. 이제 양이 어떻게 해서 생겨서 이제 삼라만상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가장 근원이 우리 현상계에서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누가 했다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상계에서 가장 근원. 자, 이것을 서양에서는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동양도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하늘에서부터 제일 첫 번째로 다 생겼다. 그래서 천일 생했다. 물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생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하늘에서부터 비가 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왔어요. 자, 두 번째는 땅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화가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화의 개념은 불화자이기 때문에 불꽃을 생각하셔도 되지만 불과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오고요. 땅에서는 다시 이것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수증기가 돼서 다시 이렇게 하늘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늘로 위로다가 솟구쳐 올라가는 작용 자체를 화라고 정한 겁니다. 불꽃 당연히 불은 뭐 켜기만 하면은 모든 게 의지해가지고 위로 다 올라가죠. 자, 그런 식으로 이걸 화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세 번째 생긴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 자, 이 얘기는 하늘에서부터 비가 왔어요.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자라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새싹도 나고, 이게 바로 이제 물질이 생겨가지고서 나타나는 형상으로다가 된 것이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이것도 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나무도 물론 맞습니다만 뭔가 이 지구에 붙어서 자생된 것을 다 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는 이 붙어 있질 않고 그냥 위로 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화라고 하고, 이 목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만들어진 것이 여기가 이제 지면이고 새싹이 올라간 것이고 뿌리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요. 지사 생금입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오고 수증기가 돼서 쭉 올라가고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또 가만히 현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나무가
계속 영원히 자라고 크는 게 아니라 이게 죽더라는 거죠. 죽으면은 이것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 땅으로 다 묻히면서 화석이 됩니다. 이 화석을 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생긴 것이 금이고, 자, 이제 다시 하늘에서 다섯 번째가 생기게 됐는데, 이것을 토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제 이 화석이 있죠. 화석이 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흙으로다가 바뀐다는 겁니다. 흙으로. 그래서 이 현상계를 가만히 지켜놓고 봤을 때, 아, 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수증기가 돼서 쫙 위로 다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만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만물들이 결국은 또 죽게 되니까 그것이 화석으로다가 남게 되고, 그 화석이 오래되니까 또 흙으로 다 변하더라.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자연적인 순리를 그냥 관해가지고, 아, 이런 것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다섯 개까지는 다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섯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 우리 손가락을 봐도 이 다섯 개,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발가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로다가 끝내기가 약한 거죠.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천 다음에가 이제 지, 육, 성, 지. 자, 땅에서 여섯 번째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순서를 다시 또 밟는 겁니다. 이것이 수가 돼요. 수가 되면서 이것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수라는 것이 음과 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 칠, 성지, 그 다음에 지, 팔, 성지, 그 다음에 천, 구, 성지, 그 다음에 지, 십, 성지. 자, 이렇게 학문 비슷하게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열이 돼야 완벽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열을 완벽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연적인 변화, 진리 같은 것을. 그래서 10이 완성수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숫자로다가의 뭔가 그 학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이것도 오행이라고 나누어진 이것이 또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합쳐진 것이 이제 역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성입니다. 자, 생성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한 것이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어떤 원리로다가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이제 옛날 선조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지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상생의 법칙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상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오행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 목, 화, 토, 금. 자,
여기까지 잘 오셨다 그러면은 여기 이후부터 생활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또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쉬운 이론이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좀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생활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동양적인 것은 다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한의학에서 침을 맞는 것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침을 맞으시는 것이고 치료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양적인 모든 이론들은 가장 근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행, 상생작용 이런 것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수가 있고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에서 목, 목에서 화, 화에서 토, 금, 수. 현상계를 가만히 놓고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겨울이 이 오행으로 봤을 때 이 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겨울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양이 되겠죠. 이 바깥에 싸고 있는 것은 이 단단한 음입니다. 자, 이것은 겨울을 뜻합니다. 겨울. 왜 그런가 한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보통 냇가나 강에 가시면은 겨울에 두툼하게 얼음이 얼어져 있죠. 이렇게. 냇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얼음이 이렇게 두툼하게 있어요. 하지만 밑에서는 물이 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졸졸졸 흘러가는 것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얼음이 두텁게 얼은 것을 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 안에 양이 있고, 양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음이 꽉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겨울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서서히 이제 목의 기운으로 다 가면서 이제 봄이 되는데, 자, 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발화되는 거예요. 양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새싹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발화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양이. 자, 이 화라는 것은, 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서 음이 있지만 이 안에 양이 극도로 이제 커져가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단계로 다 갈 정도로 다 이게 꽉 찬 겁니다. 이게 이제 여름입니다. 이게 봄이라 그랬죠. 자,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다가 쭉 가게 되면 이게 가을이 돼요. 금이 가을인데, 자, 요것은 모양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서서히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뭔가가 이렇게 잡히려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지만 과실은 이렇게 열매가 맺는 그런 이제 계절로다가 양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겉은 허하고 속이 서서히 이제 실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계절이 오는 것이고, 여기 이제 가을이 되고요. 자, 이 토라는 것은 여름과 가을의 중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장하토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삼복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삼복도이요. 삼복도인데,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음이 있으면은 이제 양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요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지을 때 그 불 위에다 이제 솥을 앉혀가지고서 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열이 가장 높을까요? 한참 밥이 끓고 뜸을 들일 때가 있죠. 그 뜸을 들일 적에는 불을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을 조금 죽입니다. 그래야 뜸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불이라는 것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양이 조금 소멸되고 없어졌을 때 이 열이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12시가 됐을 적에가 태양이 머리 위에 가장 가깝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운 것을 느끼는 것은 12시에 더운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1시나 2시쯤에 더 더운 것을 느낍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지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지을 적에도 계속 열을 받았다가 양을 살짝 죽이면, 그러니까 불을 살짝 꺼줘야 이게 뜸이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열이 확 퍼지는 겁니다. 이 열 자체로다가 압력이 막 가다가 딱 껐는데 확 퍼지는 거죠. 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겨울, 봄, 여름이 돼가지고 굉장히 덥긴 덥지만 사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삼복더위 때, 그 삼복더위 복날 아시죠?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그때가 제일 더운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때를 삼복이라 그러는데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복이라고 할 때 이 복자가 무슨 복자냐면은 엎드릴 복자예요. 뭐가 엎드리냐 하면은 양이 엎드려서 들어간다라는 의미의 복자입니다. 이게 삼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양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찰나, 그때가 가장 지열 때문에 우리가 덥게 느껴지는 삼복더위 계절이라는 것이고, 요것이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가을로 다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양이 이렇게 갇히게 되고, 서서히 양이 커지고, 완전히 커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고, 결국은 우주의 변화는 이걸 통일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걸 분열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되고 분열되고 통일되고 분열되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주 운동이라는 것은 통일과 분열의 반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용을. 그리고 또 이것을 수화의 작용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일과 분열을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무국이라고 또 봅니다. 무국. 그래서 무국은 완전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상대적인 뭐 무라고 보셔도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움직여가지고서 태극으로 와서 여기가 태극이 됩니다. 태극에서 다시 또 이렇게 무국으로 다가고, 이 와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환극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극과 태극과 환극을 여기에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가 무극이 되고 태극이 되고 환극이 되고, 그래서 또 계속 진리는 이렇게 또 순환이 되는 것이죠. 무극에서 변했다가 태극으로 되고 태극에서 또 환극을 거쳐서 무극으로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또 재미난 것은 이렇게 하면은 상극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수극화, 불을 끄는 것은 물이 끄죠. 그 다음에 화극, 금. 그 금을 녹이는 것은 불이 금을 녹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센 거죠. 이 극을 한다라는 것은. 또 금극목, 나무를 자르는 것은 쇠가 자르죠. 그 다음에 목극토, 흙을 갖다가 이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흙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흙의 기운이 좀 약하게 됩니다.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상극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자연의 그 태양과 우리 지구가 서로 돌면서 기운 작용이지만 이것을 이제 선조님들께서 가만히 유추해서 모든 현상, 법칙, 진리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 5개의 조화가 있고 이 조화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삼라만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이렇게 지금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학들이 이치를 갖다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 동양에서는 거의 다 모든 것에 대입을 한다 그랬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대입이.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무술을 하건 아니면은 특별한 무슨 수련을 할 적에 제일 먼저 흰띠를 맵니다. 자, 흰띠를 매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자, 흰색은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요 금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흰색이에요. 자, 흰색에서 흰색을 갖다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노란색이죠. 요 토는 노란색을 이야기합니다. 요것은 빨간색이죠. 여름은 빨간색. 그 다음에 목은 파란색. 겨울은 검정색. 자, 수련할 때 띠 매는 걸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이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띠를 맵니다. 자, 흰 띠에서요, 노란 띠를 매죠. 그 다음에 빨간 띠를 매죠. 파란 띠를 매죠. 검정 띠를 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갈까요? 자, 이것은 본래의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역으로. 그래서 흰 띠에서부터 조금 더 높은 단계 가지고서 본래 수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검정띠를 매게 되면은 이제 마스터가 되는데, 그 마스터라는 것은 본래 자기 자리로다가 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단계가 아니지만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이제 온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자리까지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것은 여기에다 또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은 또 재밌습니다. 자, 숨을 쉬면은 코에서 공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폐를 거칩니다. 폐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자, 금이 이제 다르게 이걸 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자, 사람 몸의 오장육부를 또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예쁜들께서. 이 수가 신장, 방광,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하고 담, 화는 심장, 소장, 토는 비장, 위장, 금은 폐, 대장. 자, 예쁜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당된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건데, 우리가 숨을 마신다는 거는 공기가 폐를 거친다 그랬죠. 폐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내려갑니다. 우리 단전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기와 지기가 만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장, 방광 튼튼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을 생신한 기혈이 이 간으로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좋아져요. 여기가. 그래서 간이 또 이렇게 기운을 받게 되면 이것이 다시 또 심장 쪽으로 다 갑니다. 심장, 소장 쪽으로. 또 심장, 소장에서 다시 이제 비위장.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폐대장.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는 위에서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사지를 할 적에도, 장 마사지를 할 적에도 이 방향을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하게 되고, 심장 마사지를 해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기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됐고,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난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 거다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동양인들 특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